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원호TV의 김원호입니다. 와시다 한마디 일본어, 오늘은 102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와비사비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상당히 좀 흥미롭고 고급스러운 말입니다만은 일본어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요, 이러한 말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와비사비란 말입니다. 소위 그 일본인들의 그 멋이라 그럴까요? 또는 그 일본인들의 그 미의식입니다.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미의식이라 할까요? 이러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알기 쉽게 제가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구독,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 눌러주십시오. 보다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와시다 한마디 일본어 102편의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사쿠라가 만카이노 도끼 요리모 지테이쿠 스가타니 코소 와비사비가 아리마스. 사쿠라가 만카이노 도끼 요리모 지테이쿠 스가타니 코소 와비사비가 아리마스. 조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사쿠라가 만카이노 도끼 요리모 지테이쿠 스가타니 코소 와비사비가 아리마스. 벚꽃이 만개했을 때보다 저가는 모습이야말로 차분함과 한적함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도 역시요, 와비사비, 황색을 칠한 부분입니다. 황색을 칠한 부분, 와비사비에 대한 공부입니다. 이 일본의 이 와비사비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일본인들의 특이한 미의식입니다. 일본말로 비의식이라고 합니다. 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미의식이 당연히 있겠습니다만은 일본인들 나름의 특이한 미의식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비사비란 말은요, 발음도 아주 특이합니다. 그죠? 와비사비라 해가지고요. 이 와비사비란 그 미의식은요, 원래는 중국의 미의식을 갖다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 시대는요, 소지다입니다. 소지다, 송나라 때, 중국의 송나라 때의 그 도교라고 하는 교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 도교라는 교가 있잖아요. 중국의 노자를 갖다가 교조로 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노자를 갖다가 노자 맹자 그러잖아요. 그 노자의 노자입니다. 로시라 그럽니다. 로시의 사상을 갖다가 교조로 하는 그런 종교죠. 도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튼요. 그래서 이제 그 와비란 말을 갖다가 한자를 쓰게 되면요, 요러한 한자를 씁니다. 아주 어렵죠.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 낭망할 차자라고 그럽니다. 차자라고 있습니다. 원래는요, 낭망한다, 굉장히 희망을 잃어버린다, 이런 말이죠. 그런 말에서 유래했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그 와비란 말은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비란 말에는요, 이런 간소한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다. 어떠한 일을 갖다가 굉장히 간소하잖아요. 옷을 입는데도 간소하게 입는다 그러잖아요. 간소사라 그럽니다. 사를 붙이게 되면 일본어에서는 명사가 되거든요. 물론 이제 간소 이렇게 명사로 취급할 수도 있지만 사를 붙여서 완전한 말로는 간소사라 그럽니다. 간소함을 말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이러한 느낌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고요, 차분한 느낌을 또 느낄 수 있다 그럽니다. 이 와비란 말은 그 안에 차분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이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노시즈카사라 그럴까요? 시즈카다라는 말이 있죠. 조용하다는 말에다가 모노를 집어넣어서 아주 강조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조용한 그런 느낌. 숲속에 들어가서 그 조용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 우리나라 말로 좀 가깝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차분하다라는 느낌으로 일단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 간소함이라든가 화려하지 않고 간소하다든가 또는 이렇게 뭔가 좀 조용하면서 차분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말이 일본어의 와비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요, 일본인들은 어디서 이 와비란 말을 많이 느낄 수 있느냐 하면은요, 우리 다도라 그러잖아요. 여기에 사도랍니다. 일본말로 사도라고 그러고 우리는 다도라 그러죠. 다도해라 그러잖아요. 사도가이라 그럽니다. 사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차를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차를 마시는 것도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A범절을 차려서 차를 따라주고 차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느낌이 어떤 간소한 느낌, 간소하고 차분함을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좋은 문화가 사도입니다. 그리고요,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하이쿠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하이쿠,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시죠.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가 하이쿠 시입니다. 우리 옛날에 이야기했지만 그 유명한 사람 마츠오 바쇼라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마츠오 바쇼, 송미 파초, 파초라고 하는 그 식물이 있죠. 그 식물 이름을 갖다가 살짝 빌려서 이름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마츠오 바쇼라고 읽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의 김사카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낭만 시인입니다. 낭만 시인이에요. 하이쿠의 대가입니다. 하이쿠의 대가입니다. 이 하이쿠의 시에서 우리가 이 간소함을 느낄 수도 있고 차분함을 굉장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삽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조금 좀 이해가 좀 갑니다. 그죠? 한적할 적자입니다. 그죠? 한적하다. 물론 아까 이야기한 조용하다의 의미하고 굉장히 비슷하지만 좀 쓸쓸한 느낌도 좀 들죠. 그죠? 한적하다. 또 우아하다. 우아한 거 있죠. 시소사라 그래요. 원래 시소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에다가 살을 붙여서 순수한 명사로 만들었습니다. 시소사라 그럽니다. 굉장히 우아하다. 한복을 입으면 굉장히 우아할 때 있죠. 그죠? 뭐 일본의 옷도 키모노라고 하는 그 옷을 입을 때도 굉장히 우아한 느낌을 느낄 수 있다 그럽니다. 시소사를 느낄 수 있다. 굉장히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적하다. 조용하면서도 뭔가 좀 쓸쓸한. 그 일본 사람들은 간자쿠사라 그럽니다. 간자쿠사라 그럽니다. 그래서요. 이 오른쪽 위에 보면 한자를 잘 볼까요? 한자가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요거를 우리나라 말로는 치자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잖아요. 치미, 슈미가 난데스까 그러잖아요. 치자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체의 그 의미의 뜻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훈독을 읽으면 어머묵기라고 그래요. 그 멋이 있다 그럽니다. 옷을 입었을 때 멋이 있죠, 그죠? 저 사람이 굉장히 멋을 풍기고 있다 그러잖아요. 뭔가 좀 정치가 난다. 물론 사람의 옷을 보고 느끼는 감정도 있지만 산이라든가 들이라든가 이런 초목을 보고도 경치를 보고서도 이런 그 멋을 갖다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오모묵기를 느낀다. 그래서 일본의 이게 와비사비라고 하는 말은요. 뭔가 좀 오모묵기를 느낀다. 대상은 여러 가지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앞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많은 어떤 대상에서 오모묵기를 느끼는 그런 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일본 사람들의 미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일본 사람들이 와비사비를 느끼고 있다 그럴 때 와비사비 이렇게 한자를 쓰고 또 보통 이렇게 히라가나로 이렇게 많이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본문을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사쿠라가 만카이노 도키 요리모 지떼이쿠 스가타니 커서 와비사비가 아리마스. 사쿠라가 만카이노 도키 요리모 지떼이쿠 스가타니 커서 와비사비가 아리마스. 사쿠라 벚꽃입니다. 그죠? 벚꽃이 만카이노 도끼입니다. 도끼는 떼시자를 쓰면 되겠습니다. 만카이 할 때 보다도 요리 조사죠. 그죠? 요리도 조사고 뭐도 조사고 그죠? 이렇게 일본어는 이렇게 조사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죠? 만개했을 때보다도 지떼이쿠 스가타니 커서 이 커서부터 먼저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커서라는 말입니다. 강조의 의세를 느낄 수가 있어요. 강조의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뭐뭐 하는 것이야말로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런 모습이야말로 이 말입니다. 모습이야말로 스가타가 모습이니까요. 지떼이쿠란 말은요. 지떼이쿠가 유로 발음이 좀 편안하게 납니다. 그래서 보통 지떼이쿠라고 읽어도 돼요. 지떼이쿠 뭐뭐 해 간다란 말이죠. 보조적인 말입니다. 그죠? 걸어가는 그 가다의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행위가 해가는 거예요. 변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지떼는 지루 동사입니다. 오른쪽 위에 지루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뭇잎이 진다든가 꽃이 진다든가 낙엽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걸 갖다가 지루라 그러죠. 지루라 그럽니다. 흩어지는 것도 물론 지루라 하지만요. 근데 모양이 생김새가 여기 1단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5단 활용을 합니다. 5단 활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음편형이 일어납니다. 지루가 5단 동사이기 때문에 태해지니까 초금이 일어났잖아요. 지떼육구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낙엽이 지는 거요. 낙엽이 지는 거 또는 벚꽃이 지는 거, 꽃이 지는 거, 꽃이 져가는 모습, 꽃이 떨어져 가는 모습, 하나하나 이렇게 사쿠라꽃이 떨어져 가는 그런 모습에야말로 일본 사람들은 뭐를 느낀다고요? 오늘 공부한 키포인트 뭐죠? 와비사비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그마한 문장이지만 아주 일목요연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쿠라노 만카이노 도끼 요리모 사쿠라가 아주 확 피어 있을 때보다도 지떼유쿠스 같다. 코소를 붙이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강합니다. 벚꽃이 져가는 그런 모습에야말로 우리 일본인들은 뭐를 느낀다고요? 와비사비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와비사비가 아리마스. 뭔가 좀 차분하고요. 뭔가 좀 쓸쓸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 물론 이제 우리 한국인들도 이런 거를 느끼죠. 당연히요. 특이하게도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강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재미나는 그런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유한함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와비사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와비사비에서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간사입니다. 유한하다는 말을 일본말로 바꾸면 유간사입니다. 사를 붙여서 명사로 만들었습니다. 유간, 한자가 좀 어렵나요? 유자입니다. 한가할 한자고요. 유자, 그윽할 유자입니다. 그죠? 한가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윽하게 한가하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극도로 아주 여유있고 한가한 그런 느낌을 갖다가 유간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에서 이제 오모먹기를 느낄 수 있다 그러는데, 뭐 여러분들 뭐 그림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젠이라 그럽니다. 좌선한다 그러잖아요. 참선한다 그러잖아요. 자선의 자세를 취해서 또 오모먹기를 느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사도에서도 물론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카이가라 해가지고, 카이가 뭐 그림 해자입니다. 그림 해자, 그림 하자입니다. 그림을 말합니다. 뭐 아름다운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에서 또 이런 유간사를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테라 같은데 그 아름다운 절들 많이 있잖아요. 일본에요. 그래서 절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오테라에서 어떤 그 와비사비를 느낀다 그러고요. 대행이라 이거 정원 있죠. 일본 정원이 있죠. 그죠? 일본 정원에서도 이런 와비사비를 느낄 수 있다. 유간사를 느낄 수 있다. 또는요, 뭐 일본 사람들은 또 왜 미술 공예품,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런 거를 많이 느끼죠. 많이 느낍니다.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오모먹기를 느낀단 말이에요. 비스트 고게인, 미술 공예품 같은, 도자기 같은 그런 물건에서 와비사비를 또 느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뭐 전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일본인들은 특히 이 대상에서 와비사비를 물론 느낄 수 있다 했지만 하나하나 눈에 띄는 그런 대상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간젠사란 말이 있습니다. 후간젠사.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완전하다는 말은 간젠이란 말 쓰잖아요. 간젠, 완전하다. 간젠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에 불완전하다는 말을 갖다가 후간젠, 후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후간젠사. 어떠한 대상이 뭔가 좀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는 데에서 일본 사람들은요, 이런 와비사비를 느낀다 합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에 달이 있습니다. 그죠? 달이 있습니다. 달이 오츠키미 해가지고 정월 대보름 같이 일본도 이제 오츠키미 보름달을 구경합니다. 구경하는데 이게 완전한 만마루이한 그런 츠키가 아니에요. 동그란 어떤 달이 아닙니다. 뭔가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뭔가 좀 불완전해요. 간젠사한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림 자세히 물론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만은 뭔가 왼쪽이 조금 좀 검은색이 많이 있고 동그랗지 않습니다. 뭔가 불완전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일본 사람들이요, 물론 이제 오츠키미 해가지고 음력 대보름달을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주산야 해가지고요, 주산야, 주고야가 아니라 주산야 の 밤에 스키를 보고서 이런 미식을 느낀다 합니다. 와비사비를 느낀다 합니다. 음력 9월 13일이 되겠습니다. 물론 9월 15일도 뭐 유명한 그 명절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전의 달도 역시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명절로 봅니다. 주산야라 해가지고, 주산야라 그래가지고 명절로 취급하고 있어요. 일본에서는요. 여기서는 느끼는 거는 뭐냐? 불완전함을 얘기잖아요. 그죠?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데서 뭔가를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오른쪽에 나오는 요 조그마한 찻잔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문제가 뭐가 있나? 여기에 금이가 있습니다. 그죠? 금이가 있는 부분을 갖다가 요게 금으로 이렇게 칠했어요. 금으로 칠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진 그런 도자기를 이렇게 이어서 뭐 은으로 은가루를 갖다가 발라서 이렇게 칠을 한다든가 금가루를 발라서 이렇게 칠을 해서 이런 뭔가 불완전한 그런 느낌에서 일본 사람들은 와비사비를 느낀다 그럽니다. 굉장히 아름답다라 그럽니다. 이러한 그 말을 갖다가 긴쓰기라 그럽니다. 긴쓰기라 그럽니다. 잊는다란 말을 쓰그 동사가 있거든요. 그 금으로 이렇게 입혀서 하나의 어떤 미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칭이 되지 않는 거죠. 뭔가 뭐라 그럴까요? 히타이쇼라 해가지고 이 찻잔도 보면 뭔가 좀 기울어져 있죠. 뭔가 좀 대칭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데서 일본 사람들은 또 와비사비를 느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른쪽 그림을 잠깐 볼까요? 까만 거는요, 바위입니다. 그죠? 바위가 중간중간에 있고요. 이 하얀 부분은 모래입니다. 모래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또 직선으로도 이렇게 해놓고요. 이런 거를 갖다가 가레산스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갈할 고자에다가 매산자에다가 물숫자를 써서 가래산스이라고 하는 이런 그 또 미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얀 부분은 어떤 여백을 우리가 요학구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죠? 요학구를 느낄 수 있어요. 여백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까만 거는 하나의 섬으로 생각할 수 있고 하얀 거는 모래는 바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광경에서 이러한 모습에서 일본인들은 와비사비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백이 있는 어떤 임입니다. 어떤 대상에서 요학거를 보고 미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와비사비, 요런 동그랗게 이렇게 무늬를 낸다든가 직선으로 이렇게 무늬를 낸다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파도 치는 그런 느낌으로 뿔뚱뿔뚱하게 이렇게 느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요. 여러분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기 왼쪽 밑에는요, 일본의 건축 양식입니다. 여러분 한번 일본을 여행 가시면은 요강이라든가 료강이라든가 뭐 호텔 같은 데에서도 이렇게 와시츠가 있잖아요. 화실이 있습니다. 일본식 방이 있습니다. 그 구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현대 일본인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생활하고 있죠. 당연히요. 이 문화는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무로마치 시대 때의 그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현대에 믹스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 다다미 방은 어떻게 만들며 또 여기에 도코노마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문다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천장은 어떻게 할 것이며 방의 문은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딱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쇼잉츠거리라고 합니다. 쇼잉츠거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건축 양식이에요. 현대 일본인들이 가정에서 이러한 건축 양식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와시스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 각자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해 놓겠습니다. 그래서요, 일본의 그 미식은 와비사비라고 하는 그런 미식이 있지만, 거기 좀 반대되는 그런 개념으로요, 서양 쪽은 어떠냐? 뭐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그런 현란함이 있습니다. 호화찬란한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죠. 일본은 호화찬란하지 않죠, 그죠? 굉장히 좀 우아하고 한적하고,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서양 쪽,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은 어떠냐?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호화찬란합니다. 겐난고가라고 합니다. 겐난고가랍니다. 저 자세하게는요, 겐난사입니다. 이 사를 붙여서 명사로 만들었습니다. 고가사. 굉장히 호화로움.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유럽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그럼 대표적으로 보면 건축물이라든가 모든 것이 보면 시멘토리라 합니다. 영어로 시멘트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리. 일본 사람들은 시멘토리라고 하죠. 다이쇼예요. 대칭문화입니다. 대칭문화.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루브르 박물관, 루브르 하쿠부츠강이 있습니다. 그죠? 왼쪽 그림을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한번 보죠. 그림이 좀 작아서요. 제가 구글 지도에서 캡처를 했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여러분들 뭐 콩코드 광장이 있죠. 그죠? 콩코드 광장. 콩코드 광장이 여기 있습니다. 쭉 밑으로 이렇게 정원을 쭉 빠져나왔어요. 쭉 보면 루브르 박물관이 여기 있습니다. 좀 조그만하게 보입니다만은 루브르 하쿠부츠강이 여기 있습니다. 정원이 있는데 보면 뭐 조각상도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아주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입니다만은 대칭적으로 되어 있죠. 다이쇼입니다. 대칭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양쪽에 정원이 양쪽에 걸쳐져 있고 그죠? 요 밑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죠? 그래서 시멘토리 서양 사람들은 미식을 느낀다 그럽니다. 이런 이 성당 같은 거 보시면요. 교카이도입니다. 성당을 갖다 교카이도로 카톨릭구노 교카이도라 그러죠. 교회당이라 해서 교회당에 들어가면 특징이 뭡니까? 양쪽이 다 다이쇼로 돼 있잖아요. 대칭적으로 돼 있어요. 이런 문화를 유럽 사람들은 갖고 있다. 유럽 사람의 그 미식하고 일본 사람들의 미식은 전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요. 예문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비사비노 세이카츠오 다노신데이마스. 아주 짧은 문장입니다. 그죠? 와비사비노 세이카츠오 다노신데이마스. 다노시무 동사 즐기고 있습니다. 다노시무 즐기다죠. 와비사비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누가요? 일본인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와비사비의 세이카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야기한 여러 가지 어떤 대상, 도자기를 본다든가 하이쿠를 짓는다든가 사도를 한다든가 미술 작품을 본다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생활하는 거. 와비사비노 세이카츠오 다노신데이마스. 와타시와 와비사비노 세이카츠오 다노신데이마스. 그 다음 볼까요? 후루이케야 가에루 도비꼬무 미즈노
오토 하이쿠시입니다. 아까 우리 이야기한 하이쿠시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하이쿠시가요, 아까 우리 이야기한 누가 있었습니까? 마츠오 바쇼입니다. 유명한 대가가 있습니다. 일본 근세에 유명한 빵낭신 바쇼가 있습니다. 하이쿠의 대가. 하이쿠시가 한 편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 하이쿠시를 여러분들 한번 외워 놓으시죠. 뭐 괜찮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루이게야 개구리 규자입니다. 가에루입니다. 가에루 도비꼬무 미즈노 오토를 옛날식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를 갖다가 목적격 조사 오를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오토 있죠? 소리 있죠? 그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후루이게야 가에루 도비꼬무 미즈노 오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헤아리 보면 575자예요.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시입니다. 하이쿠시를 갖고 있어요. 일본은요. 575입니다. 모든 뜻들이 여기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이쿠 대회가 있고 이렇습니다. 일본에서는요. 여기저기에서 대회를 많이 하고 있죠. 예, 575입니다. 헤아리 보세요. 후루이케야 가에루 도비꼬무 미즈노 오토 575로 돼 있잖아요. 한번 해석해 볼게요. 후루이케 야라고 하는 말은요. 야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 이 하이쿠가 근세 때 만들어진 시기 때문에 옛날 말입니다. 문어체예요. 문어체. 이 야를 붙이게 되면 이 조사 야를 붙이게 되면은요. 앞에 나오는 말을 어떤 주제를 갖다가 내세울 때 쓰는 말이에요. 이 야라는 말이 그래요. 우리 현대 일본어하고 다릅니다. 후루이케야 오래된 연못이야말로 오래된 연못의 말이야 이 말이에요. 옛날 한 옛날에 오래된 연못이 여기에 하나 있어요. 옛날부터 내려온 오래된 연못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말입니다. 야를 붙인 거는 앞에 나오는 내용을 주제를 갖다가 강조하는 표현에 야를 붙여줍니다. 현대의 말이 아니에요. 옛날 말입니다. 아주 오래된 연못에 있잖아요. 이 말입니다. 가이르 개구리입니다. 개구리가 도비고무. 고무란 말은 이렇게 쑥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사시고무라 그러죠 여러분들. 사시고무가 뭐예요? 콘센트 사시고무 있잖아요. 사시고미라 그러잖아요. 일본 말입니다. 코무예요. 이렇게 꼭 끼워 넣는 거. 꼭 끼워 넣는 거를 코무라 그럽니다. 도비고무. 어제가 좀 강합니다. 도부동사가 나왔습니다. 날아서 고무한다는 얘기는 물속으로 풍덩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도비고무. 미즈노, 오토란 말은 여러분들 뭡니까? 소리 음자잖아요. 오토입니다. 물소리란 말이에요. 기가 막힌 시죠, 그죠? 옛날 한 옛날에 오래된 연못에 있잖아요. 깨구리 한 마리가 뛰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물소리가 어떻게 났습니까? 퐁당하고 소리, 오토가 들렸습니다. 퐁당하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입니다. 그 575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요. 굉장한 뜻이 있죠. 그죠? 뜻이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 구조로 이루어진 시를 갖다가 뭐라고요? 하이쿠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이쿠시. 여러분들도 한번 하이쿠시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재미납니다. 물론 이제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그런 느낌입니다. 깨구리 소리 이렇게 풍덩 나는 건데 그게 뭐가 뜻이 있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을 똑바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똑바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의미가 함축성이 있습니다. 깨구리 소리 퐁당 나는 거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람들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아라라. 예, 올바로 살아라라는 얘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정직하게 살아라. 교훈을 주는 소리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데에서 뭡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비사비를 느낀다. 하이쿠시에서요. 그 다음 예문 볼까요? 가이간데 히로타 류복군이 와비사비오 간지대 인테리아 도시대 가졌다. 가이간데입니다. 해안에서 바닷가에서 히로타 류복구입니다. 류복구예요. 유목. 여러분들 오른쪽 그림 보시죠. 류복구예요. 강에서 떠내려온 그런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계곡에서 유목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유목이 장마철 같은 데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조금 좀 흉측스럽게 생겼습니다만은 류복군이 와비사비오 간지대이마스 와비사비를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의 그 뭐 통나무에 지나지 않는 그런 버려진 그런 나무인데 뭐가 와비사비를 느낍니까? 뭐 예술적인 느낌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일본인들은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뭐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예술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걸 느낄 수 있죠. 그죠? 어떤 와비사비를 느낀다. 그래서 주워와서 해안에서 주워온 유목에 와비사비를 느껴서 인테리어로서 장식을 했습니다. 가자리마시다 이 말이죠. 가이간데 히로타 류복군이 와비사비오 간지때 인테리어 도시때 가자리마시다. 그 다음 유구레 도끼니 마치가 슈이로니 이로츠키 고쿠고쿠 또景色が変わっていく様子に 와비사비오 간지마스.
유그레 도끼, 도끼는 떼시자입니다. 타금이, 연타금이 일어났습니다. 연타금이 일어났습니다. 떼입니다. 유그레, 저녁 노을 때 이 말입니다. 그 위에 그림 보니까 저녁 노을입니다. 그죠? 이런 데에서도 와비사비를 느낀다. 우리도 그렇죠 뭐. 꼭 일본 사람만 와비사비 느낍니까? 저녁 무렵 때 마찌가, 거리가 슈이로는 무슨 색입니까? 주자죠. 빨갈 주자입니다. 주홍색으로 이로즈쿠 동사입니다. 이로즈쿠 동사. 이로즈쿠가 뭐죠? 가을 되면 단풍으로 물들죠. 그죠? 단풍으로 물들잖아요. 이로즈쿠예요. 주홍색으로 물이 들었고 코쿠코쿠도 부사입니다. 또 없어도 돼요. 코쿠코쿠도 시시각각으로 캐시키 경치가 요스가 뭐죠? 모습이죠. 가오테 있고 요스니 변해가는 모습에 와비사비를 느끼고 있습니다. 유그레 도끼니 저녁 노을 때 거리가 주홍색으로 물들고 시시각각으로 경치가 바뀌어져가는 그런 모습에서 나는 와비사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우리 와비사비라고 하는 좀 생소한 그런 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음 시간에도요, 좋은 테마를 갖고 와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보다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